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박세용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용입니다. 네, 오늘은 KBS 기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KBS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도 한국방송. 오늘의 주인공은 기자직을 지원했는데요. 최근 KBS는 사장님이 바뀌셨죠. 지금 우리 녹화가 오후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오전에 양승동 사장님이 취임식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TV에서 봤는데요. 네. 네, 기본적으로 뭐 KBS 사장님이 바뀌면 우리한테 뭐 어떤 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본인의 그러한 방송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굉장히 영향이 좀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됐기 때문에 이제 양승동 KBS 사장이 새로 오늘 취임을 하셨는데 임기는 이제 전 사장님이 잔여 임기까지인 올 11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뭐 기업이 방송국인 만큼 사실 저희에게도 친근한 주제인데요. 네. 유실 학생,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국은 어디인가요? 요즘에 제 친구들은 약간 프로듀스 101이나 아니면 나연석 PD 작품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인기는 CJ ENM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KBS도 MBC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이 정권이 바뀌면서 공채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요. KBS의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KBS의 전형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복잡하고 직무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1차 면접 전형에서는 일단은 크게 PD, 취재 기자, 아나운서, 방송 경영, IT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쪽 분야들은 1차 면접 전형을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이 진행되고요. 2차 면접은 약간 더 힘들어요. 논술과 이제 시사 교양 약술로 진행되는데 이것도 분야별로 전부 다 다른 면접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신의 분야에 따른 논술과 작문, 그다음에 각종의 전공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3차 전형에서는 일단 실무 능력 평가하고 드디어 4차로 넘어가서 최종 면접이 진행되는 이런 복잡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실 학생은 KBS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요? 저는 약간 KBS 하면은 좀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 이유는 제가 이제 PD 지망생이다 보니까 TV 프로그램을 이제 다양하게 많이 보는데 MBC나 SBS 같은 경우에는 자막들도 되게 톡톡 튀는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KBS는 약간 모범생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KBS에서는 젊고 개혁적인 지원자들을 눈여겨보겠다는 발표를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젊은 KBS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인공 기자직을 지원했거든요. 유실 학생은 기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KBS 기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네. 바로 박대기 기자분이라고 유명하시죠? 유명하시잖아요. 그 눈 오는 날에 약간 어깨에 쌓인 그 눈을 바라보면 바라보면 이제 시청자들이 아 눈이 얼만큼 왔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약간 그런 것처럼 기자라고 하면은 좀 정확하게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직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제가 여기 방송에 이제 그 방송국에 들어오면서 오늘따라 눈여겨봤어요. 어떤 부서가 있는지. 아, 이렇게 구성됐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고요. 네. 분야별로 세분화되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연예, 정치, 경제, 스포츠, 의학, 의료, 사고 전문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이걸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취재부와 제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방송국은 그 두 개의 큰 범위 내에서 기자는 말 그대로 이제 취재를 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고요. 이제 그렇게 취재가 되면
편집이나 교열 기자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그걸 편집을 해서 방송에 뭐 하나의 완성본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BS의 인재상도 함께 알려주세요. 그 앞부분에서 KBS의 그런 채용 전형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네. 직무별로 상이한 전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줬었는데 인재상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면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 직무별로 요구하는 그러한 역량이라든지 태도적 측면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적인 측면에서 뭐 창의성을 뭐 중요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고할 만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6개의 항목입니다. 질문이 좀 많아요. 바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왜 적합한 인물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1200자. 본인이 읽었던 책 중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란 명제와 관련이 있는 책은 무엇이며 그 관련성의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3번, 본인이 생각하는 어려움이란 무엇이며 본인의 인생에서 그 어려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이유를 들어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4번, 자신이 가장 열정을 쏟았던 경험과 좋아하거나 즐겨하는 활동을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5번,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며 그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마지막으로 6번인데요. 지원한 분야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1200자. 네, 딱 봐도 생각이 많이 필요한 질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00자를 서술하는 게 이게 사실 지원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일 수 있거든요. 네. 500자는 거의 뭐 기본 답변 글자 수인데 1000자만 넘어가도 힘들어하는 지원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6개 항목 중에서 무려 2항목이나 1200자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에는 답변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박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자소서가 길고 또 자기소개서 항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항목별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항목은 많이 우리가 봤던 직무적합성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00자 글자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을 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독성 높은 어떤 글을 위해서 어떤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직무의 내용을 3가지 정도를 한 400자 정도로 구분해서 쓴다면 가독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2번 항목은 이제 뭐랄까 객관적이고 논리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본인이 방송이라는 직업을 대하는 태도와 그다음에 직업의식,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를 책과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설득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3번 항목은 성장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성찰을 묻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걸 받아들인 태도의 문제를 2가지로 구분했죠, 전과후로. 그래서 하나는 몸으로 정면 승부해서 그 태도적인 부분들을 극복하는 거라면 그를 통해서 배우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찰, 그 성장이 곧 어떤 의미냐 이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항목은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열정 항목이죠. 근데 이제 여기 열정에 취미나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그냥 인성적인 요소들을 이제 물어봤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요. 5번 항목은 사회 관심사죠. 우리가 많이 봤던 어떤 그 삼성으로 따지면 이제 사회 현상에 관련된 이슈 이런 질문을 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단 얼마나 사회에 대해서 좀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 관심의 깊이. 이 관심의 깊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에 대한 어떤 대안, 어떤 해결책을 좀 요구하고 있어요. 6번 항목은 기자라고 하는 어떤 직무가 있다고 하면 이게 과거, 미래, 현재라고 하면 이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명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분야에 왜 내가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인데요. 1200자입니다. 먼저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나와 타인의 삶을 향해 질문을 던지며 저의 세계를 확장했습니다.
인문학 공부와 미국 인턴십을 통해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길렀습니다. 네, 기자직에 왜 자기가 적합한지 서술해야 하는 거잖아요. 대답이 잘 드러나는 소제목인가요? 우리 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기자직 지원자라고 봤을 때는 지나치게 문장이 길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의 어떠한 태도적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통찰력이라는 강점을 강조했는데,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도 이 직무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쌓았다라는 노력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소제목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저는 기대가 안 되거든요. 과연 이 친구가 그럼 기자를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당 부분 긴 시간 동안 고민과 고민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쌓아온 것인지, 전 전자라고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썩 읽고 싶진 않지만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타인의 삶을 향해 질문을 던지며 저의 세계를 확장했습니다. 내 삶은 늘 다른 사람들에 관한 질문이었다. 사업 실패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는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지에게 삶은 어떤 의미인지 질문했다. 사별과 재혼, 이혼을 겪은 어머니를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 어머니의 삶에 질문했다. 주변인에게 던진 질문과 스스로의 답은 나의 세계를 확장했다. 워싱턴 DC 인턴 시절 아시안이라는 소수 인종의 정체성은 나를 규정하는 도장 같았다. 미국 내 유색 인종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대학 졸업 후 유난히 길었던 진로 방황기, 계약직 일을 하며 비정규직의 서름을 알게 되었다. 다른 노동자에게 공감하게 되었다.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삶에 대한 끝없는 질문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인종, 비정규직, 가족의 해체에 대한 질문은 개인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부분들이었다. 나의 세계를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시도인 질문은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인문학 공부와 미국 인턴십을 통해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길렀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고 미국 사회를 관찰하며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길렀다. 취재기자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문제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산 나눔재단 장학 프로그램인 아산서원에서 인문학을 공부했다. 원서로 된 고전을 읽고 동기들과 매일 서너 시간씩 토론했다. 이를 통해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철학을 공부하며 거시적인 사회 구조를 이해했고 사회 속 인간의 속성과 본질을 파악했다. 30명의 동기와 생활하며 공동체의 가치도 배웠다.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는 통찰력, 공동체 가치 이해는 기자에게 꼭 필요한 소양이라 생각한다. 워싱턴 DC 소재의 싱크탱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컨퍼런스를 다녔다.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문제를 폭넓게 접했다. 또 미국 내 소수 인종 모임,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의 행사에 참여했다. 사회 이해관계를 폭넓게 파악하고 각 문제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였다. 사회 문제를 취재할 때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을 공부하며 사고를 확장했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했기 때문이다. 네, 읽으시느라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긴 기네요. 네. 많네요. 또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또 하고 싶은 말 많은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참 기다린 것 같아요. 네, 소재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는 소재를 두 단락으로 구성을 해서 네. 이제 작성을 했어요. 첫 번째 단락은 개인적인 내용이 너무 이제 크게 공감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빼도 되는 내용들이고요. 뭐 부모님에 관련된 어떤 가정사를 굳이 디테일하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은 약간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자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컨셉은 잡은 건 이해되지만 전체적으로 본인의 강점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전 뒷이야기가 그래도 조금 더 중요했던 부분 같아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다만 이제 핵심 단어가 나왔던 부분들은 좋았는데 일단 이런 것만 다 하면 통찰력이 생기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은 좀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의 통찰력이냐,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는 훈련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 증명을 할 수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약간 나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네, 감 잡으셨겠지만 저는 이 항목만 봐서는 불합격입니다. 네. 강 멘토님? 예, 저 당연히 불합격이고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이 기자를 준비한 노력에 대한 부분 사실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이 기자를 지원한 것에 대한 의심이 일단 든다. 그 부분이 가장 미흡한 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친구의 글을 읽다 보니까 나름 진솔하게 글을 썼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네.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이유는 문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스토리텔링이 안 되고 나열식 구조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쳤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질문이 결국 통찰력으로 이어졌고 그게 결국 어떤 경험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이 조금 연결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자를 위한 좀 준비된 노력 그 부분을 좀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실 학생은 PD직을 지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에 면접에서 내가 왜 예능 PD에 적합한지 한마디로 말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한마디로.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한마디로 하자면 저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능 PD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화지다 이런 힘 좋아하지. 맞습니다. 네. 네. 아무것도 좋습니다. 없다. 저도 항상 그런 얘기 듣거든요. 네. 재정인 도화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칭찬이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좀 백치미가 또 있는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도화지기 때문에 흡수력도 빠르고 흡수력도 빠르고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뭐든지 그릴 수 네, 있다라는 네.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항목도 보도록 할게요. 책과 방송인의 자세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 네, 기자라서 정의와 연결 지은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박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여기서 제목이 뭐냐면 책과 방송인의 자세를 관련 지어서 질문이 됐기 때문에 답변에서는 가장 좋은 답변은 책 제목까지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전체 내용이 전체적으로 길잖아요.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썼다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소제목입니다. 제목이 이건 아니겠죠?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 아니겠죠?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공영성은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일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힘에 휘둘리면 공영방송은 독립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는 구성원인 공영방송인이 무엇이 정의인지 정립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플라톤의 국가는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플라톤은 나에게도 유익하며 남에게도 해롭지 않은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공공성과 관계가 깊다. 공영방송인은 시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는 사회적 가치 충돌의 상황을 마주하기도 한다. 이때 공영방송인은 플라톤이 규정한 정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정성은 어떤 일의 선악이나 시비를 판단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회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따지는 정의와 맥락이 같다. 공영방송인이 정의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스스로 답을 내린다면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네. 근데 끝이 뭐뭐다로 끝나다 보니까 뭔가 책을 네. 읽고 있는 느낌이 또 뒤식백과 들고 같은 거예요. 네. 내용도 좀 플라톤의 책에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 지원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저는 읽으면서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럼 우리 강 멘토님께서 평가를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글을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좀 실수를 하는 게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개인 철학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기술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책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데 글자 수를 많이 할애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물론 이제 굉장히 좀 범용적인 문장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나 그래서 상당 부분 본인의 의견인 것처럼 서술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큰 틀에서는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그 공공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 부분 부합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번 아까 항목을 보고 넘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더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합격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항목은 합격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한 분야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 또한 1200자라서 많은 내용을 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기자가 제대로 질문하고 사실을 보도한다면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르겐 힌츠페더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카메라에 담은 독일 기자다.
그가 계엄의 통제를 뚫고 광주에 가기까지는 한국의 상황이 심각한데 왜 신문은 조용한가? 라는 질문이 있었다. 한국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던 때 그는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생생히 기록하고 널리 알렸다. 그가 기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당면한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질문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제대로 질문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진실을 알기 어렵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기자가 진실을 왜곡하고 무고한 시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경찰과 정보를 주고받던 기자는 사소한 것을 혐의점으로 잘못 해석하고 무고한 사람을 한 사건의 가해자로 만든다. 제대로 질문했더라면 진실의 왜곡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도 발생한다. 실제로 소설의 저자 하인리 빌과 현실의 신문 빌트 사이 일어난 사건이 소설의 지필 배경이다. 오늘날 포스트-트루스 현상은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이면에는 제대로 질문하지 않았던 기자가 있었다. 정권, 자본, 여론의 힘에 휘말려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포스트-트루스 시대의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트루스의 극복, 끊임없는 질문. 기자의 질문이 포스트-트루스의 극복의 중요한 구실이다.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 인공지능 등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에 더욱 발달할 것이다. 언론의 주요한 역할인 질문은 더욱 중요해진다. 로봇은 사회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없지만 기자는 질문을 통해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사람 기자의 몫이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데이터는 기자가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각을 넓혀줄 것이다. 새로운 질문을 통해 포스트-트루스를 극복할 수 있다. 보도의 8알은 취재에 있고 취재의 8알은 질문에 있다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네. 소제목을 독특하게 적어준 것 같아요. 멘토님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분명히 약간 아쉬운 점은 질문이 뭐냐면 지원한 분야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기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과거의 어떤 기자로서의 역할과 현재의 역할, 그다음에 미래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역할 또는 그 기능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고유 기능과 변화되는 기능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친구는 과거나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이라는 키워드로 했는데 질문에 너무 이제 포커스되어 있어서 어떤 생각이 매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고유의 기능과 새로운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질문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약간 아쉽고요. 구성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지만 이 구성만 보지 말고 이 항목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구직자의 어떤 내용을 보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어떤 본인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러났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번 항목에 대한 주제도 사실은 질문이었잖아요. 이렇게 네. 소재가 중복되는 것도 이왕이면 좀 중복을 피하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친구들은 의도적으로 본인의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소서 항목에 관련된 키워드를 계속 각인시키는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항목에서 요구하는 평가 요소에 부합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BS 기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한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지원 분야 적합성, 차별화된다고 생각하는 점과 근거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총 4가지였는데요. 첫째, 가정사의 상황 설명보다 질문의 크기와 효과를 부각시킨 글을 작성할 것. 둘째, 삶에 대한 질문을 통해 얻은 성찰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할 것. 셋째, 본인이 제시한 경험이 왜 타 지원자의 차별점이 있는지를 설득할 것. 넷째, 본인이 제시한 강점이 기자라는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기술할 것. 네, 그럼 우리 유실 학생이 얼마나 코멘트를 잘 참고해서 작성했는지 직접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깔을 만드는 사람,
너는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원하시는 세상의 모든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국에도 다양한 색깔,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PD는 이 사람들의 색깔이 돋보이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활용해 어울리는 작품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색이 돋보이도록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PD 한 명의 개성이 아닌 프로그램의 개성을 드러낼 줄 아는 PD.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하시는 세상의 모든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PD입니다.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 제가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의 회의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스텝 외에도 원곡을 만드는 작곡가와 가수들까지 총 8명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하나의 생각을 해내기까지 용기가 필요하고 채택되기 전까지 거절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앞서 이들의 색깔을 파악했습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인지, 만약 의견이 잘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회의 분위기를 띄우는 스타일인지 등 사람들의 색깔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장점, 그 색깔이 더 돋보이도록 적재적소에 드러나게 행동을 이끌어냈습니다. 때론 적극적인 의견에는 구체적인 칭찬으로, 조금 부족한 아이디어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회의의 결과물에 사람들의 색깔을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색깔이 돋보이는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PD는 개성이 강해야 해, 색깔이 뚜렷해야 해 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니? 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색깔이 뚜렷한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색깔이 돋보이도록 만드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이 재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색깔을 담고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공감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색깔이 돋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제가 예능 PD로서 적합한 이유입니다. 네, 유실 학생이 원하는 예능 PD는 무지개의 색이 필요한 거 아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재정 MC님께서 네. 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주시면 그 색을 잘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과연 평가도 무지갯빛일지 우리 유실 학생의 색깔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일단 표현을 할 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죠. 또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람입니다죠.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또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이런 표현들은 거기에 한 번 더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본인의 의견이 피력되지 않는 느낌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약간 불필요한 내용은 뭐냐면 저는 뚜렷한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우리 예스버더법이라고 하는데 뚜렷한 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PR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 뒤에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갔지만 그렇기보다는 본인을 더 PR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고요. 전체적으로 처음에 제가 이제 코멘트를 줬던 내용으로 구성을 한다면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뭐냐면 결국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너 뭐 잘하니? 뭐 잘하니? 너 그것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니라는 그 연결고리를 이제 찾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 글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유실 학생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부분들의 실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난 이걸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승전결로 내용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내용적인 구성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소서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컨대 한 항목 정도의 일기나 수필 형식으로 답변을 써서 변화를 주는 것, 또 기업명으로 삼행시 등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이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네,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기업이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KBS라서 잘 모르겠네요. 어떨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 고민은 사실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인 게
구성적 측면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지원자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 말 그대로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구성적인 측면은 약간 부수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보수적인 기업이라고 느낌이 온다면 이와 같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이 뭐 그렇다고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괜히 그런 구성에 신경 써가지고 중요한 내용에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성적인 측면의 접근보다는 우선은 본질적인 그 내용의 알맹이를 조금 더 신경을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KBS 기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